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지선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여기 요 구간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부분들인데 요 구간들을 돌파가 나왔고 여기가 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는 게 깨지느냐 안 깨지냐, 여기 좀 중요한데 요거 한 5분 봉으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적으로 추세가 깨진다라고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을 보면은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예, 대충 보셔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밑에 구간 좀 치워서 보여드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더라도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추세가 깨지는 부분들이 어디겠어요? 단기 상승 추세가 여기겠죠? 요런 구간.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15만 4천원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들이 현재 구간에서 11선 이탈 시에 21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전체로 본다라고 했을 땐 어디를 봐야겠죠? 14만 8,500원 정도 자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봉을 봤을 때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두 달 연속 이 5일선을 안 깨면서, 주봉상 5일선을 안 깨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14만 8천원 구간대 여기가 안 깨져준다라고 하면 5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14만 8천원 구간이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61선까지 열려 있죠. 그죠? 거래가 터지고 시작했던 부분들을 보면 여기네요. 12만 8천원 구간 여기까지도 열려 있는 거고, 우리가 KX를 봤을 때 12만 8천원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니까 갭자리네요. 그죠? 갭자리. 그죠? 갭자리. 그렇기 때문에 요 갭을 메꾸고 가는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12만 8천원까지 왔을 때 우린 단기적으로 수급의 순환매가 좀 돌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요 부분부터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여기 구간이 깨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 횡보하는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얘네가 횡보하면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섹터 순환매가 도는, 반도체가 좀 쉬어주면서 소부장 쪽이 좀 올라가거나 섹터 순환매가 돌아가는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3사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여기서 실수요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메모리를 보내면 메모리 재고를 쌓아두는 업체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수요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메모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이 받아가는 업체들이 메모리를 계속적으로 사면서 사재기에 대한 부분들, 뭐 사재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메모리가 진짜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를 현재 쌓아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땐, 메모리가 진짜 부족한 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증설이 나오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겠죠. 물론 미래에 떨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미래에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려 때문에 단기적인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국면을 받을 거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 구간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주가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섹터의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섹터들,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약해요. 두산도 그렇고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가 중요하냐 전력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vs 전력 봤을 때 뭐가 중요하죠?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하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봅시다. 데이터 센터. 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전력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못 지어지는 이유는 하나죠. 지금 반도체 쇼티지,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전력 vs 반도체가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좀 중요하다. 쇼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쇼티지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땐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대비해서 전력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섹터의 순환매를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장이 왔을 때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섹터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전체적으로 실수요자 조사에 나섰다는 걸 봤을 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기사를 잠깐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보시면은 자 쭉쭉쭉 올리면 보면 여기 메모리 3사는 뭐한다? 실수요자 가리기에 분주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패닉바잉 메모리 3사는 실수요자 가리기 분주하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메모리 3사 장기 계약 주문 심사 강화하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에 대한 2년치 장기 계약 요구도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에는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값을 80% 인다는 설이 돌아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 세계 3대 메모리칩 제조사의 경우 사재기 열풍에 대응해 주문 수량, 수요 입증 등을 통해 실수요자 판매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볼 땐 사재기라기보다는 정말로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 증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렇게 메모리가 좋은데 증설을 하긴 왜 해요? 증설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년에 내가 10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개당 $100에 파는데 요게 꽤 수요가 많아서 $1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1년에 벌 수 있는 건 $1,500겠죠. 근데 내가 20개로 증설을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 110, 120까지밖에 못 오를 것 같아 증설하면. 근데 요거 팔면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2,200에서 $2,400죠. 결과적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로 가는 것이 삼성전자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증설하겠죠. 증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구간에서 이상이 뭐 크게 있어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밑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저번 주 영상에서도 분명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조정 가능성 없는 거 아니다. 그죠? 저번 영상 잠깐만 좀 보시면 제가 1월 30일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디서 팔아야 하나 매도 신호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전달을 드렸었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쪽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상승하는 각도가 꺾이고 횡보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이 시총이 1000조가 넘어가서 개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탄력 계속 받고 있지만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전달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예 비중이 100%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주도 안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끌고 가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각도를 세워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주식 경험상 물론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횡보 구간이나 조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저와 함께 조금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전달드리고 조금 더 내가 매수 타이밍이나 조금 더 단기적인 분할 매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번호 간단하게 남겨놓을 테니 010-845
9501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삼성 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고, 일단은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상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익을 조금 챙기면서 가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팔아라, 무조건적으로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고 그런 자리는 아니고 조금 조심스럽게 뭐한 자리,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